이번 강의에서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배우기 전에 람다식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람다식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문법인데 이 익명 클래스의 코드를 더욱 줄여주는 코드를 람다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코드와 이 코드가 같은 코드입니다. 익명 클래스의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이 서플라이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데 그 구현하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이름을 주지 않은 익명으로 구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의 구현 내용을 이 블럭 안에 작성을 하면 서플라이어의 인터페이스를 구현과 동시에 생성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익명 클래스라고 했었죠. 람다식이라는 것은 이 코드를 더욱더 줄인 코드가 람다식입니다.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이 람다식으로 구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람다식으로 구현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가 무조건 하나여야만 됩니다. 두 개면 이 람다식이 둘 중에 어떤 추상 메소드를 구현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람다식으로 구현할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가 하나여야만 됩니다. 서플라이어는 API를 찾아보시면 추상 메소드가 get이라는 추상 메소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람다식을 적으면 서플라이어에 있는 추상 메소드 get 메소드를 이와 같은 코드로 구현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구현을 하고 구현함과 동시에 그 구현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ES에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 클래스도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를 아래와 같이 구현을 하고 구현과 동시에 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AS에 담는 거였죠. 람다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플라이어에 있는 인터페이스, 이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구현을 하고 구현과 동시에 그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S에 담겠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익명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라도 상관이 없겠죠. 이 블럭 안에 여러 개의 추상 메소드를 일일이 다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람다식은 추상 메소드를 하나만 가진 인터페이스에 한해서만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s.get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 오버라이딩된 get 메소드가 실행이 되면서 0에서 9 사이의 랜덤한 값이 리턴이 돼서 println을 통해서 출력이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0에서 9 사이의 랜덤한 값이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람다식으로 구현한 인스턴스도 이 서플라이어의 추상 메소드 이름을 이용해서 s.get이라고 호출하면 람다식으로 작성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리턴이 됩니다. 결국 0에서 9 사이의 랜덤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 3은 우연하게 같은 값이 나온 겁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7, 8 이렇게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서플라이어에 있는 get 메소드는 파라미터가 없고 리턴 타입이 인테저 타입이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부분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파라미터가 없을 때는 이 빈 괄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턴할 내용은 굳이 리턴을 적지 않아도 이 get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인테저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반환하는 값이 인테저기만 하면 알아서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턴이라는 키워드도 생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 클래스의 코드가 굉장히 짧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익명 클래스가 있는데 또 코드를 더 줄여서 람다식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언형 프로그래밍과 명령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how에 집중하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리스트에서 중간고사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들만 가져와서 출력을 하라 라는 문제가 있다면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포이치문이나 이터레이터나 여러가지 문법들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 리스트를 순회를 하면서 또 if문을 통해서 각각의 학생들의 중간고사 점수를 체크를 하고 60점 이상인 학생들만 다시 가져온다든지 이런 코드를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리스트로부터 학생들을 어떻게 가져올 건지를 일일이 직접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자바로 배웠던 프로그래밍이 명령형 프로그래밍인 겁니다. 그래서 직접 포이치문이나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순회를 하면서 또 if문으로 필터링도 하고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삭제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how를 직접 다 만들었었죠. 이런 프로그래밍을 명령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구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작업 시간도 많이 들고 효율성에 있어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프로그래밍 방식이 선언형 프로그래밍입니다.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what에 집중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을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에서 마찬가지로 60점 이상인 학생들을 가져온다면
이런 메소드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포이치문이나 이터레이터 돌면서 순회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을 가져오는 코드가 작성이 돼 있겠죠. 하지만 이 코드를 우리가 작성하는 게 아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모르지만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해당 작업이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당 기능이 추상화되어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학생들을 가져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how가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getStudents에 학생을 가져오는데 어떤 학생을 가져올 건지, 무엇을 메서드 형태로 작성해서 넘겨주면 학생의 점수가 60점 이상인 학생들이 반환되게 되는 방식을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how를 직접 만들지 않고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how에 집중하는 방식을 명령형 방식, 명령형 프로그래밍, 그리고 what에 집중하는 프로그래밍을 선언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how가 다 메서드 호출하는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코드들이 굉장히 간결해지고 짧아지겠죠. 그리고 그 추상화되어 있는 메서드에 무엇을 메서드로 작성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메서드로 작성해야 되는지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그냥 변수만을 넘긴다면 이 학생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메서드를 넘겨주게 되면 메서드에 작성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 메서드를 만드는 사람이 학생의 점수가 60보다 크거나 같은 학생만 가져오라고 이 코드를 고정을 해버리면 이 메서드는 이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학생들을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학생의 점수가 30점 이하인 학생만 가져오고 싶을 수도 있고, 또 학생의 성이 김씨인 학생만 가져와라 라고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조건을 이 코드에 미리 작성을 해버리면 한 가지 방식으로밖에 실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파라미터로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getStudents 메소드를 호출하는 사용자가 해당 메소드를 작성해서 넘겨주면 이 메소드가 이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메소드를 다른 언어들에서는 함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메소드나 함수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 지향 언어, 함수형 언어라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 함수형 언어들은 이 선언형 언어들의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방식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이때 파라미터로 함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 메서드의 파라미터로 기본형 변수나 참조형 변수, 객체만 받을 수 있습니다. 메서드만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여기 람다식을 보시면 이게 사실 인스턴스 생성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메서드만 적는 듯한 그런 코드의 모습인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람다식이라는 것은 결국 자바를 함수형 언어, 그러니까 선언형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자바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람다식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람다식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메서드의 아규먼트로 메서드를 넘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 인스턴스죠. 객체죠, 객체. 그래서 이 객체를 넘기면 이 람다식을 받은 메서드에서는 s.get과 같은 방식으로 이 파라미터로 받은 람다식을 호출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print라는 메소드는 람다식을 이 s로 받을 수 있겠죠. 받은 다음에 s.get을 이용해서 해당 메소드 내에서 넘어온 람다식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메소드를 다른 메소드의 파라미터로 넘기는 것이 주 목적인데, 그 메소드를 위해서는 항상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익명 클래스의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람다식이 나왔는데, 결국 람다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람다식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코드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함수형 인터페이스 또는 펑셔널 인터페이스입니다. 람다식을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 인터페이스를 자바에서 미리 다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람다식은 리턴 타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리턴 타입이 필요 없는 메서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라미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파라미터가 2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메서드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 메서드를 람다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해당 타입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매번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럴 필요 없이 자바에서 해당 인터페이스들을 미리 다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리 만들어둔 펑셔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결국 서플라이어는 파라미터는 필요가 없고 리턴을 하는 메서드가 필요할 때 서플라이어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네릭스에는 리턴할 타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네릭스는 기본형을 받을 수 없죠. 내가 만약에 인트를 리턴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인테저, 래퍼 클래스 타입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컨슈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소비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받기만 하고 리턴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만 받고 리턴할 필요가 없는 메서드를 람다식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컨슈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파라미터의 타입은 인테저가 되겠죠. 그리고 파라미터가 한 개만 있을 때는 괄호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컨슈머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 이름은 accept이기 때문에 c.accept7이라고 메서드를 호출하면 이 7이 i에 넘어가게 돼서 i가 출력이 되는 코드입니다. 서플라이어는 공급자니까 받는 것은 없고 리턴만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쉽겠죠. 지금 보시면 아래에 펑셔널 인터페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외워야 될 것은 몇 종류 없습니다. 다 비슷한 방식으로 좀 더 변형되고 확장되는 타입들이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일부러 막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펑션 인터페이스는 지금 제네릭스의 타입 아규먼트가 두 개인 것을 보실 수 있죠. 인테저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고 더블 타입으로 리턴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테저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받고 해당 i를 2.0으로 나눠서 더블 타입으로 리턴하는 람다식이 되겠습니다. 이 펑션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는 apply이기 때문에 5를 입력했을 때 5 나누기 2.0이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더블 타입에 2.5가 리턴이 돼서 2.5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predicate는 파라미터를 받고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하는 메서드가 필요할 때 predicate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p.test15를 실행을 하면 이 15가 i에 들어오고 이 해당 i가 22와 같다면 true를 반환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15를 입력했기 때문에 false가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false가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edicate 타입의 람다식을 두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redicate 인터페이스에는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디폴트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predicate에는 추상 메소드는 테스트 메소드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디폴트와 스태틱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p.or, p2.negate, and p3라고 돼 있죠. 이 람다식 P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이거나, 그러니까 입력된 값이 22와 같거나, 또는 p2.negate은 이 조건식을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i가 10보다 작다면을 i가 10보다 크거나 같다면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p2.negate 하면 i가 1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p3, i가 20보다 작다면 참인 람다식을 생성을 해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P4라는 람다식이 다른 람다식들과 연계가 돼서 생성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디폴트 메소드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4.test19를 입력하면 19는 22와 같지 않죠. 하지만 OR 연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이면 됩니다. 19는 10보다 크거나 같죠. 이 부분은 참입니다. AND 연산이니까 P3도 참이어야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참이 되는 겁니다. 19는 20보다 작죠. 그래서 이 람다식은 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확인하시면 true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predicate에는 is equal이라는 스태틱 메서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OK를 입력해주면 이 OK라는 문자열과 같은 문자열이 파라미터로 입력됐을 때는 true를 반환하는 람다식을 만들어줍니다. 직접 내가 해당 람다식을 코드를 직접 다 작성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를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p5.test OK라고 하면 이 OK와 is equal에 있는 OK가 같은 문자열이죠. 그래서 문자열이 같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는 그런 람다식이 되었습니다. 유너리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도 하나를 받고 또 리턴을 하는 그런 메서드가 필요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펑션 타입도 파라미터와 리턴이 존재할 때 사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유너리 오퍼레이터는 파라미터와 리턴 타입이 같을 때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뭘 써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타입이 같을 때는 유너리 오퍼레이터를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apply라고 호출을 하고 7을 입력을 하면 7이 i에 넘어와서 7 곱하기 10, 70이 반환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70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by consumer. by consumer는 앞에 by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가 두 개라는 뜻이 됩니다. consumer는 아까 소비자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받기만 하고 리턴은 안 한다 라고 했었죠. by consumer는 파라미터를 두 개 받고 리턴을 안 하는 인터페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죠. 이때 변수명은 뭘로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출력하는 람다식입니다. bc.accept를 호출을 해서 문자열 A와 7을 입력을 하면 A7이 출력이 됐죠. 그리고 by consumer를 이용해서 BC2도 이 아래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 메서드 중에 andthen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BC를 실행하고 연속적으로 그 이후에 BC2도 실행을 하고 싶을 때 이 andthen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C에도 A와 8을 입력해서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BC2도 A와 8을 입력해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by 펑션은 지금 제네릭스의 타입 아규먼트가 3개인 것을 볼 수 있죠. 파라미터가 2개이고 리턴 타입은 더블 타입입니다. 원래 펑션은 파라미터 1개에 리턴 하나일 때 펑션을 썼었죠. by 펑션은 파라미터 2개에 리턴을 해야 될 때 by 펑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bf.apply라고 해서 5랑 2를 넘겨주면 i1에 5가 들어오고 i2에 2가 들어와서 5랑 2를 나눈 다음에 더블 타입으로 2.5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2.5가 출력이 됐죠. 이번에는 int supplier입니다. 이 supplier는 제네릭스로 타입 아규먼트를 참조형으로만 입력을 했어야 됐죠. 하지만 참조형이 아니라 기본형만이 사용이 될 때는 이런 int supplier와 같은 기본형을 위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참조형을 받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의 기본형을 사용하게 되면 작동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오토 박싱과 오토 언박싱이 일어나면서 속도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기본형을 위한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성능적인 측면에서 좀 더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플라이어는 파라미터는 없고 리턴만 하는 타입이었죠. 근데 int 서플라이어니까 파라미터는 마찬가지로 없고 리턴을 기본형 int로 리턴하는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0에서 19 사이에 값을 반환하는 그런 람다식이 되겠죠. 그래서 is.getAsInt 메소드로 호출을 하면 0에서 19 사이에 랜덤한 값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int2long 펑션 같은 경우는 이 앞에 2가 적혀있는 부분이 리턴 타입입니다. 안 적혀있는 부분이 파라미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펑션은 하나 받고 하나 리턴이었죠. 받는 것이 기본형 int 타입이고 리턴 타입은 기본형 long 타입으로 된 펑셔널 인터페이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ply as long 해서 7을 입력을 하면 int 타입의 변수로 7을 입력을 받고 7 곱하기 이 값을 한 결과를 long 타입으로 리턴하는 람다식이 되겠습니다. 불리언 서플라이어라고 돼 있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없이 리턴만 하는 메소드가 필요한데 기본형인 불리언 타입으로 리턴할 때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지금 bs.getAsBoolean 메소드를 호출하면 해당 변수의 값을 true에서 false로 반대로 바꾸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true였던 불 변수가 false로 출력이 됐죠. 컨슈머는 파라미터를 받기만 하고 리턴하지 않는 타입이었죠. obj int consumer는 파라미터를 2개를 받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참조형을 받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오브젝트 타입으로 받는 파라미터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기본형 int를 받는 메소드를 작성할 때 obj int consum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타임은 local date time 타입의 인스턴스를 받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int 타입의 변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local date time 클래스를 이용해서 현재 시간을 넘겨주고 5를 i에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에 넘어온 i를 이용해서 i 값에 저장된 수만큼 연도를 추가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14일에서 2028년 6월 14일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앞에 2가 붙어 있으면 리턴 타입이라고 했었습니다. toInt 펑션은 파라미터 타입은 스트링이고 리턴은 기본형 int 타입으로 리턴하는 람다식입니다. 딱 문자열을 입력받은 다음에 그 문자열을 기본형 int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리턴하는 메소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777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했을 때 해당 문자열을 int 타입으로 반환을 해주고 그 777이라는 숫자와 10을 더하면 787이 되겠죠. 787이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왜 람다식이 필요한가를 알기 위해서 명령형 프로그래밍과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차이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선언형 프로그래밍처럼 사용하기 위해서는 메서드를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익명 클래스를 좀 더 줄여서 람다식을 사용을 하면 사실은 인스턴스를 넘기는 거지만 마치 함수를 넘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메서드를 넘긴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람다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람다식을 대입받을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그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결국 코드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인터페이스들을 미리 자바에서 다 만들어뒀다. 그 인터페이스들을 펑셔널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가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람다식이 활용되는 예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